신승렬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경찰관 하고 있습니다. 코칭 받기 전에 뭐 사람마다 다 고민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 제일 큰 고민이 말더듬이었었어요.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2학년 때 그 반에서 말더듬는 친구 흉내내다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말을 더듬게 돼갖고 코칭 받기 전까지 한 37년간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비교를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면은 국어책 같은 거 읽기가 있으면 보통 선생님들이 그 당시 이제 시킬 때 그 날짜를 물어보십니다. 날짜를 물어보셔갖고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뭐 7일입니다 그러면은 7번을 불러요. 그 다음에 17번, 27번 나오는데 그 다음 순번이나 제가 국어책을 읽어야 될 그런 순서가 됐을 때는 벌써 뭐 마음이 아주 심하게 그냥 두방망이 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일어나면은 역시 입만 딱 벌리고 다다다다 뭐 이러면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럴 때는 화가 나서 막 간단한 욕설을 섞은 말을 순간적으로 내뱉으면서 앉기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로 이제 뭐 그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거를 표 같은 거를 사실은 선거를 하면은 반장 부반장 표에 해당하는 만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침마다 하는 경례 선생님께 또 인사하고 차렷하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왔었어요. 차렷할 때도 차차차차차차차차 차렷 이런 식으로 남들은 그냥 쉽게 뱉는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고민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반장 부반장을 피해서 그냥 총무 정도를 하는데 에피소드가 참 반장 부반장이 또 공교롭게 다 같이 학교를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아침에 딱 학교에 출석하자마자 반장 부반장이 있나 없나를 주로 확인을 해보는데 2명 다 공교롭게도 무슨 뭐 일이다 그래서 학교에 안 나오거나 뭐 외부 행사로 나가는 날은 그날은 제가 아침에 참 힘들었습니다. 경례하는 게. 경례라는 발음도 경례 이렇게 했고 차도 차렷 이렇게 마무리 짓다 보니까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물론 웃죠. 근데 제 가슴에서는 아주 더 그냥 큰 어떤 뭐 그냥 그 상황을 정말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고 그냥 막 그냥 심한 욕을 막 사방에 막 해대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점점 이제 그런 데서 뭐 소위 이제 벼슬길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계기가 됐고, 군대에 가서도 이제 그 강원도 전방은 아니고 이제 강원도 그 예비사단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행정반이라는 데 들어가고 나면은 보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참 싫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 직업에 들어와서도 진급신고 같은 걸 하는데 그때도 뭐 보통 그 신고자 중에서 제일 상위 계급이거나 물론 지금 이제 신고하는 게 없어졌는데 한 7, 8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신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때문에 진급이 부담될 정도로 진급 그 조직 상황을 해서 또 저희처럼 계급장이 바깥에 붙고 한 그런 직업에서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싫었던 일 중에 하나가 됐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점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한테는 말더듬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가족 문제라든가 뭐 얼마든지 다른 문제로 그런 어떤 자기의 문제점들이 외부로 표출되거나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말더듬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하나의 형태로 저한테 표출됐을 뿐이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지금까지 그냥 전혀 그쪽으로도 고민도 안 해봤고, 말더듬 관련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 내가 가진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것보다는 더 능력이 크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나를, 제 인생을, 제 미래를 갉아먹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보면은 말더듬 자체가 말더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말더듬의 어떤 그 하나의 예를 두고 보자면은 그 말을 더듬음으로써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실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그런 어떤 상황이나 공포를 확장해서 그 확장된 공포가 저를 사실은 괴롭혔고 힘들게 만든 거였지, 말더듬 자체는 아니었었어요. 그 공포감이 결국은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통찰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마음의 근저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뿌리, 공포감이 사실은 말더듬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공포감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또 말더듬보다 이제 다른 부분으로 생기더라고요. 말더듬이 끝나면은, 요게 해결되면은 세상을 다 얻을 줄 알고 어떤 문제도 안 생기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 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게 또 어떤 뭐 도화선이 돼서 조금 커진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또 그거 하나가 사라진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또 부담이 생기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말더듬이라는 거는 나를 갖다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어떤 견인, 뭐 이정표라고도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촉발 장치가 됐던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인 이 두려움이라는 게 왜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더 진짜 근원적인 부분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사랑이니 감사니 이런 그 단어들이 책 속에서 그냥 누워있는 활자된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말더듬에도 적용해 보면은, 공포라는 게 사실은 감사나 사랑을 몰라서 생기는 게 저는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용서죠. 그러니까 전에는 말더듬 하나를 놓고 비교해 볼 때 말더듬으면 안 됐어요. 너무 화가 났고 스스로가 수치스럽고 이랬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보통 사람들도 말을 할 때 한두 마디씩 뭐 막히거나 버벅거리는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괴로움들, 또 내가 말을 더듬었구나, 이런 괴로움들이 저를 다시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더듬으면 안 돼, 큰일 나, 난 너무 창피해, 두려워, 이랬던 부분에서 더듬어도 괜찮아.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어. 내가 혼자 내 마음속에서 걱정거리를 키우고, 나 혼자, 주변 사람들은 한번 내가 더듬고 나면은 그냥 웃고 마는데, 나 혼자 그거를 간직한 채 키워나갔던 이런 거에 대한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지 훈련이라는 걸 해요. 정부기관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계장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장들이 보통 그 역할을 하는데, 참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에처럼 하기 전에 더듬으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심정으로 갔었는데, 혹시 하다가 듣기에 따라서는 한두 마디 아마 빗나가거나 약간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뻔뻔했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가 저한테 아무런 어떤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지구가 뒤집혀지는 것도 아니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되게 기뻤다면은, 그걸로 인한 실패를 했을 때,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만큼 되게 또 크게 실망을 했을 텐데, 그렇게 크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더 기뻤던 건 그냥 내가 담담히 할 수 있었구나, 이게 제일 기뻤습니다. 담담히 할 수 있었구나. 편한 모습에서 나와서 그랬나 몰라도 발음이 좋았답니다. 발음이 좋았고 자세 자체가 당당해 보였답니다. 이렇게 비굴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쭉 어떤 자신 없는 말로 끊어가지고 빨리 막 해서 적기가 침투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적기가 이런 식으로 어떤 끊어갈 때, 쉬어갈 때를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쉴 때 쉬고, 긴장할 때 적당히 긴장하고, 넘어갈 때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아마 듣기에 잘했다는 거는, 그분들이 듣기에 좀 편하게 들어서 그런 어떤 피드백을 저한테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저희도 이제 제가 속한 데서 이제 중간 관리자쯤 되다 보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 역시 어떤 저의 행동이나 말투가 거슬 때도 있을 테지만, 저 자체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집에서나 마찬가지로 길을 가다가도 툭 갖다 부딪히면은 그 사람한테도 내가 나쁜 어떤 순간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거나 올라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게 가장, 딱 보면은 전에는 저 사람은 정말로 나를 현 상태에서 괴롭히는 사람이고, 내가 2번 참았는데 한 번 더 참으면 나는 바보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강하게 막 공격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고 싶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을 더듬어서 남들로부터 비웃음, 이런 부분이 별로, 거기에 대한 가슴 근육이 두터워진 것만큼이나,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직위에 있는데 저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직위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행태나 어떤 그런 말투를 건네온다고 했을 때도, 저 자체를 갖다가 전에처럼 이런 어떤 계장이라는 이런 직위가 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사무실에서는 하여튼 그분들이 일단은 그분들이 하신 말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제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저한테 건네오는 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이 옳다는 가정하에 그 사람 측면에서 바라봐 보면은 제 생각만 고집했던 전에처럼 그냥 무조건 먼저 자존심이 상해갖고 나라는 사람이 자존심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그 생각이 먼저 저한테 방어막을 치면서 방어막이 저한테 마음으로 닿기도 전에 방어막에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즉각적으로 그냥 대응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옅어졌기 때문에 제가 저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옅어졌기 때문에 그분들도 초창기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처음에 인사발령 갔을 때는 조금 두려워 이제 서로 간에 좀 서먹서먹하고 의견 충돌되는 이제 살짝 있었는데 지나면서 지금은 제가 어디 다른 데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같은 팀에서 그렇게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말도 듣는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앞에서 하다가 잘해야지 하고 출발하다가 한두 마디가 더듬어지면 그거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만회하려는 마음이 해서 급해져요. 급해지다 보면 또 얽혀요. 또 더듬어져요. 괜찮습니다. 말 한두 마디 더듬는 것 같고 누가 뭐 저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 없습니다. 저가 저를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